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이강 비주얼 라이브러리입니다. 먼저 레드시프트를 다루는 데에는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짧은 강의겠지만 저의 워크플로우에는 특히 라이팅할 때 엄청 도움이 되기도 하고 영감을 빠르게 받을 수도 있고 좋은 습관이라 생각되는 부분이라 짧은 강의로 빠르게 저의 비주얼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방법과 쓰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비주얼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이유 중 첫 번째는 상업 프로젝트에서 일을 할 때 최대한 빠르게 제가 좋아하는 레퍼런스들을 모아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라이브러리에는 정말 제가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좋아하는 아티스트나 스튜디오의 작품들도 모으고 아니면 사진 레퍼런스나 다양하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레퍼런스들을 모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강에서 말씀드린 회사 내의 피치 프로세스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됐고, 개인 작업을 할 때도 쌓아놓은 좋아하는 작품 위주로 보면서 고민하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게 됐죠. 필름 레퍼런스도 모으게 돼서 라이팅에 직접적인 레퍼런스로 쓸 때도 있고요. 아이디어를 구상하는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전에 봤던 좋은 작품이나 사진 등 생각나기는 하는데 다시 찾으려니 못 찾는 답답한 그런 상황도 없앨 수 있고요. 작업을 하다가 막히는 아티스트 블락 효과라는 것도 없애는 데 저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좋아하는 작품을 보면 머릿속에 오래 남겠지만 확실히 이거를 자료로 가지고 있다가 여러 번 들여다보면 나중에 안 보이는 것도 보이고 다양하게 조합을 해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아트 쪽 관련된 일을 한다면 누구에게든 꼭 추천하는 부분이에요. 처음에 모을 때는 얼마 없어 보이고 비어 보이는데 하지만 꾸준히 모으다 보면 양이 정말 방대해지고 가끔 다시 쭉 둘러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좋은 디자인을 보는 눈도 키울 수가 있고요. 저는 공부할 때 뭐 황금 비율이라든가 뭐 그리드로 나눠서 공부를 하던가 그런 식의 디자인 공부 방법도 당연히 해 봤고 배우는 점도 거기서 많았었는데 많은 작품들을 인제 따지고 봐 보면 사실 그런 룰을 모두 따르지는 않고 아티스트의 필로 만들어질 때도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히 생각하지 않고 만든 아트워크들도 있잖아요. 그런 작품들도 그 안에 좋은 디자인이 있어서 인기를 끌고 사람의 이목을 끄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들을 인제 하나하나 이렇게 모아서 뜯어보다 보면 자연적이게 공부가 됐었습니다. 이유는 이 말고도 몇 개 더 있지만 몇 달, 몇 년 모으다 보면 자신의 아이디어 구상의 시작점 플러스 보는 눈 키우기 등 정말 얻는 게 많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독학을 하신다면 주위에서 리드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게 보통이니까 이렇게 보는 눈과 영역도 넓혀갈 수 있고요. 인제 방법을 살펴볼 텐데 먼저 어떻게 모으는지에 대한 방법을 보기 전에 어디서 리소스를 모으는지 그런 것들 어디서 아트워크를 보는지 빠르게 살펴볼게요. 다들 많이들 이미 쓰시는 곳들이라고 생각돼서 빠르게 언급만 해 보고 간단히 살펴보기만 하겠습니다. 인제 비헨스, 아트스테이션, 핀터레스트 같은 웹사이트와 세임 에너지라는 웹사이트도 저는 사용하고 있고요.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런 SNS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비헨스 같은 거를 보면은 어도비에서 만든 포트폴리오 웹사이트인데 특히 영상 디자인, 모션 디자인 이쪽에서 프로젝트들을 많이 올려줘요. 3D에서도 굉장히 많이 올리는 편이라서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비헨스를 자주 보다 보면 약간 트렌드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좋은 점은 계정을 만들어서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를 누르면 자기 계정 안에 평가란에 무엇을 좋아요했는지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좋아했던 작품들을 다 트래킹할 수 있죠.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생각났을 때 '그거 어디 있었지?' 하는 생각이 들면 비엔스에서 눌렀다는 기억만 있었다면은 다시 여기 돌아와서 찾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트스테이션은 비엔스와 비슷한데 업계가 그냥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필름이랑 게임 쪽에 좀 더 많이 치중돼 있고 어 캐릭터도 굉장히 많죠. 여기도 물론 인제 같은 방식으로 자기의 프로파일에 들어가서 라이크를 들어가면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들을 이렇게 쭉 볼 수 있습니다. 핀터레스트는 비엔스와 아트스테이션과는 다르게 좀 더 직접적이게 검색을 해서 찾을 수 있는 점이 좋은데요. 자신이 찾고자 하는 이미지를 찾았을 때 이 이미지를 딱 클릭했을 때 그 밑에 바로 유사한 핀 더보기로 비슷한 이미지들을 알아서 또 찾아 줘요.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서 이것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광고가 좀 많아서 이런 광고 같은 게 없는 버전이 Same Energy인데, 이 부분은 이 웹사이트는 한국에서는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굉장히 고퀄 이미지들을 다 모아 놓는 그런 곳이고, 서치 엔진으로 사용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포레스트라고 치면 포레스트의 사진들을 바로 찾을 수 있고, 여기는 좀 3D 영상 그런 것보다는 사진들도 많고 2D 일러스트레이션도 많아서 여기서 그런 것들을 주로 찾는 편이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클릭하게 되면은 비슷한 이미지들을 쭉 나열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는 이제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을 팔로우하다 보면 또 그 아티스트들이 좋아하는 작품들도 리트윗이나 인스타 공유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많은 작품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SNS도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럼 자세히 제가 어떻게 모으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렇게 대단한 거는 없고 작은 부분이기도 한데 많은 분들이 이미 하시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하는 방법에서 조금이라도 가져갈 부분이나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먼저 파일 익스플로러를 열어서 봐 보면 첫 번째로 쓰고 있는 것이 자기 하드 드라이브의 폴더입니다. 이제 저는 즐겨찾기에 이제 비주얼 라이브러리 폴더를 따로 넣어 놨죠. 저는 뭔가 막히거나 하면은 여기에 들어가서 제가 저장했던 이미지들을 보는 편인데, 이 폴더에 들어가는 것들은 절대 프로젝트 내 소스로 쓰이거나 하진 않고요. 레퍼런스로만 쓰고 영감을 받는 데 쓰입니다. 보면은 정리가 그렇게 잘 돼 있지 않아요. 그냥 파일 이름도 막 돼 있고 바로바로 저장하는 편이라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처음에는 카테고리도 이렇게 조금 나눠 보려고 했었는데 저에게는 오히려 덜 도움되는 것 같더라고요. 마구잡이로 모으면 생각지도 못한 이미지에서 다른 영감을 얻을 수도 있고 조합도 해볼 수 있는 데다가 또 모으는 거에 대한 부담감 자체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라이브러리 폴더는 정리가 덜 된 만큼 이거다 하고 찾아오기보다 작업을 하다 막히거나 뭔가 진전이 없을 때 한 번씩 쭉 둘러보고 영감을 받는 데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아티스트 블락이 와서 확 막힌 기분이 들 때도 있는데 한 번씩 둘러보면서 새롭게 아이디어를 얻기도 합니다. 이제 간단한 이런 파일 익스플로러 우리가 모두 쓰는 폴더 말고 좀 더 유용한 툴인 노션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노션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구글을 검색해서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노션 홈페이지가 뜨는데요. 이 홈페이지를 봐 보면 메모도 하고 스케줄도 만들고 뭔가 공책 같은 느낌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다용도 수첩 같은 느낌이죠. 일단 노션은 무료 앱이고 클라우드로 모든 정보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 기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먼저 노션에 대한 간단한 부분만 알아보고, 너무 기능이 많은 앱이다 보니까 상세한 디테일한 기술들은 상관이 없고 아티스트로서 라이브러리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제 노션을 같이 한번 봐 보겠습니다. 노션은 웹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 다운로드 받아서 앱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저의 노션에 들어가 보면 노션을 가입하시고 자기의 워크스페이스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뜨는데, 처음 시작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아무것도 없겠죠. 왼쪽에는 이렇게 페이지 리스트가 뜨고 오른쪽에는 그 내용물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앱입니다. 그리고 인제 워크스페이스에 가게 되면은 플러스 버튼이 있죠. 여기서 인제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해 줄 수 있는데, 이렇게 페이지를 클릭해서 페이지를 넣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들어갔죠? 첫 번째 페이지가 만들어진 거고, 이곳에 제목을 넣을 수도 있고 그 밑에는 메모장처럼 간편히 글도 적을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글을 적기보다는 이미지를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넣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제가 찾는 파일들이나 그런 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거죠. 스크린샷을 찍었다면은 스크린샷을 바로 옮겨 줄 수도 있고요. 다시 인제 이 넣었던 이미지들은 삭제해 주고 처음 만들어진 페이지들을 보면 데이터베이스들도 있고 여기 위에는 템플릿도 보입니다. 템플릿을 눌러 보면 노션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템플릿을 보실 수 있어요. 일단 저의 시스템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템플릿은 쓰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둘러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템플릿들도 많아요. 저희는 이제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다시 닫아주고 쓸 부분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캘린더를 먼저 클릭해 보겠습니다. 캘린더를 이렇게 눌러주면 여기서 제목을 정해줄 수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달력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이것이 첫 번째 라이브러리 공간으로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달력이 라이브러리라니 조금 희한하지만 오늘의 날짜를 저희가 더블 클릭해 보면 그 날에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해 줍니다. 여기에는 보통 저는 제목을 지을 때 로그라고 지어주고 여기서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보았던 좋았던 이미지들이나 그런 것들 이제 다시 똑같이 드래그 앤 드롭 해주는 거죠. 이렇게 간편하게 첫 번째 라이브러리 달력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물론 이미지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링크를 복사해서 넣기도 하고 이런 식의 로그를 사용해서 저의 일기처럼 아트 일기처럼 만드는 편이죠. 이제 여기서 나가보면 이렇게 로그가 생긴 걸 볼 수 있고 그날에 무엇을 봤는지 또 다시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정말 바쁘면 매일매일 하기는 힘들어요. 저도 강의를 만드는 동안은 거의 손을 못 댔는데 하지만 그냥 일을 하거나 공부하는 정도라면 충분히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여기 저의 첫 페이지로 와서 이렇게 홈페이지 웹사이트처럼 모든 게 시작되는 스타팅 페이지가 있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모아온 실제 제가 쓰는 캘린더를 봐보겠습니다. 그 안에 예성 오버뷰 캘린더가 있는 건데 열어서 쭉 봐보면 이런 식으로 페이지들이 그날마다 있죠.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썼던 7월 달로 가볼게요. 어떤 달은 많이 쓰기도 하고 어떤 달은 적게 쓰기도 하는데 그 달의 바쁨 상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7월 달 페이지들을 열어보면 이렇게 이미지들이 그날의 약간 저의 아트 일기처럼 모아져 있죠. 여기는 이제 이미지가 아닌 유튜브 링크도 임베딩을 해서 넣어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제 일 관련된 아트에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모아주는 편이에요.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인데 당연히 캘린더에서 정리하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만든 게 두 번째 페이지인 비주얼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옆에를 보면 비주얼 라이브러리가 또 따로 있죠. 이 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이제 이 페이지에서는 아까 캘린더를 선택해서 만들었던 데이터베이스 말고 그 아래에 있는 갤러리를 선택해서 만든 건데요. 만드시면은 이제 당연히 이런 페이지들은 없고 빈 상태겠지만 New를 클릭해서 넣으실 수 있고 이제 여기서 몇 개를 이제 클릭해서 봐 보면 이런 식으로 그달에 모아 놨던 것들을 모두 여기에다가 다시 옮겨 놓는 편입니다. 이거 정리를 당연히 물론 매일매일 하지는 않고 한 달에 한 번 몰아서 하는 편이에요. 잊어먹으면 좀 두세 달에 할 때도 있고 지금은 두 달 정도가 밀려 있어서 한 번에 많이 해야 되겠죠. 이렇게 매달 모인 것들을 다시 간편하게 볼 수 있고 그 달에는 어떤 작품들을 많이 봤고 어떤 작품들을 저장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추가로는 지금 좀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모션 라이브러리도 따로 인제 만들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특별한 거는 없고 그냥 빈 페이지에 링크를 복사 붙여 넣기 해서 임베드 해 주는 옵션이 뜨는데 자동으로 그거를 클릭해 준 것뿐이고요. 몇몇 개 이미 제작자가 지웠기 때문에 없어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옮겨서 저장을 해 줬고 그냥 간단하게 행과 열만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추가해 주는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제 제가 좋아했던 영상들을 보면서 어떤 부분을 다시 제 일에 쓸 수 있을지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그 밑에는 좀 밑에 가 보면 필름 레퍼런스들도 있는데 라이팅을 하다가 좀 막힌다 싶으면은 자주 와 보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시네마틱한 라이팅을 잘 보여주는 작품들이 영화다 보니까 제가 캡처를 해서 넣어 놓는 편입니다. 아직 많지는 않은데 저도 천천히 모아가는 편이라
조급해하지 않고 영화를 보다가 '멋지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따로 캡처해 주는 편이에요. 저의 다른 노션 페이지들은 지금 다 다루기에는 많고 공부에 관한 부분도 있어서 마지막 강의에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저만의 라이브러리를 천천히 늘려가는 중이고요. 이게 다른 아티스트들의 작업도 어 공부가 되고 영감도 얻을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옆에 두고 보는 보드인 퓨어래프까지만 소개해 드리고 이번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들 강의에서도 분명히 나왔을 퓨어래프는 정말 많은 아티스트들이 쓰고 있죠. 저도 윈도우 앱 중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별거 아닌데 정말 너무 도움이 되죠. 이렇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하러 들어가 보면 그냥 커스텀 어마운트에 0을 넣어 주더라도 바로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무료로 다운로드를 할 수 있고요. 프로그램을 켜 보면 이런 식으로 빈 창이 뜨고 모든 창보다 상위에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로 쓰기 굉장히 좋죠. 예를 들어 아나토미 사진을 넣어 놓으면 바로바로 옆에서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음 여기에 인제 다 제가 아까 몇 개 넣었던 이미지들을 다시 넣어 보면 이런 식으로 자동 정렬도 되면서 넣어 주기도 하고요. 제가 콜로소 강의를 만들 때 썼던 퓨어래프 보드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확실히 좀 더 뭐가 많은데 이렇게 자유롭게 이미지들을 넣고 마우스 휠로 움직이면서 레퍼런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저는 이 보드를 만들 때 제가 쓸 레퍼런스들 그리고 무드들을 위에 이렇게 정리를 해 놨고 보면은 노트도 이렇게 적어 놔서 어디에 쓰이는지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인제 그 밑에는 제가 작업하면서 프레임들이 일을 하다가 나오면 넣어 주면서 천천히 이렇게 계속 쌓아 갑니다. 그래서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데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인제 옆에는 스타일 프레임이 딱 나왔을 때 어 하나하나 파일을 열어보기보다는 이렇게 모아서 그런 컨택트 시트를 만들어서 한눈에 보면은 영상적으로도 잘 어울리는지 확인할 수 있고 굉장히 편리하게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고 그림 공부도 인제 할 때 보면은 많은 분들이 "멀리서 봐라. 작게 작게 작업해서 크게 봐라."라는 말들을 많이 들을 수 있죠. 그래서 비슷하게 저는 전체적으로 프로젝트를 볼 수 있게 이렇게 해 주는 퓨어래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D에서는 아무래도 그게 쪼금 힘들다 보니깐요. 퓨어래프 자체 사용법은 매우 쉬운 편이에요. 그냥 파일을 넣고 클릭해 주면 움직일 수 있고 다 여러 개를 클릭해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정렬도 가능하죠. 엄청나게 다양한 핫키들이 많아서 세팅에 들어가서 키 바인딩을 보면서 자기가 쓸 만한 것들을 외워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외에도 저는 컨트롤 N을 누르면 노트를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쓸 수 있는 노트들을 써 놓고 작업하다가 잊어버리지 않게 자주 쓰는 편이에요. 인제 이 퓨어래프도 따로 저장을 해서 퓨어래프 파일 자체로 저장을 해 주는데 프로젝트의 레퍼런스 폴더에 넣어 둡니다. 이렇게 저의 레퍼런스로 쓰는 비주얼 라이브러리를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강의였는데 이렇게 많이 모으면서 보는 눈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유명한 프리랜서 분들과도 텐제일에서 협업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대부분 작업에서 파일을 공유하고 어떻게 만드는지도 볼 수 있게 되죠. 되게 실력이 좋으신 분들의 파일을 봐 보면 보통 엄청 특별한 스킬이나 무언가 숨겨진 그런 거를 쓰는 것보다도 디자인적으로 눈의 레벨이 확 높다는 걸 오히려 느끼게 되더라고요. 다양한 작품들도 보고 계속 이미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큰 공부가 된다고 생각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식으로 저만의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최대한 많이 보려고 노력하게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본격적으로 3D에 들어가서 시네마 4D의 기본적인 부분, 그리고 UI, 레이아웃 등들의 커스터마이즈도 해 보고 저희가 쓸 용도로 맞춰 볼게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